제가 아까 장경도 목사님 뵙자마자 목사님도 바람 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오늘.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의 제 마음은 남자란 동물은 다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서 못하고 끌탕을 하고 거기서 그 안에서 진흙탕에서 저를 힘들게 하지 말고 이미 벌어진 일이니 나라도 좀 편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간단한 거야. 거죽으로는 없고 속으로는 사형 선고지. 그러신 적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냥 예를 들면 그렇다는 네. 거지. 선생님, 나도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 거야. 같지가 않고 본인 얘기 같으셨어요. 분명히 우린 다 알아요. 느낄 수 있어요. 용기 있으십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다니. 네. 건강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네. 그 지금 저기 여사님 말씀이 바람 핀 걸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늙어서 보자,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막 끓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바람을 핀 사람은 벌써 첫 번째 바람 핀 건 잊어버리고 이제 두 번째 바람 핀 걸 바람 핀 걸 당한 사람은 그거를 막 첫 번째 바람 핀 거를 잡은 거를 못 잊어서 막 흥분을 하고 이러면 그게 자꾸 뇌를 공격해요.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가 오고 중풍이 오고 일찍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하려면 그건 빨리 다 쿨하게. 다 털고 잊어버리고 얘기도 꺼내지 말고 제가 지금 엄영 선생님을 보면서 저 양반 저기 왜 발로 차고 싶은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 중에 지금 하나 바람을 피워놓고 그것도 진정이 안 돼서 이쪽에서는 용서를 해야 될까 혼자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바람 피울 생각을 하면서 너 그거 갖고 다 용서 안 하고 너 그러면 너 치매 오고 너 뇌졸중 오고 너 죽으니 네가 용서해라.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잘 오갔는데 지금 엄영 선배님 귀가 빨개지셨어요. 범죄 현장의 주인공이 되셨. 왜냐면 바람이라는 게 남자만 피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리고 바람을 필 때는 또 다 여자하고 피거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가만히 있는 남자 옆에 아니 근데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엄영수 씨가 왜 이 자리에 전문가로 나오셨는지 확 이제 와닿잖아요. 예. 저분이 이제 그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이나 바람 이런 거를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 저분이 거의 메시거든요. 예, 그쪽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예요. 이혜정 선생님도 그러신 적이 혹시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이런 프로가 있어요. 남의 속에 있는 얘기를 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짜고짜 처음부터 그쵸. 그러게요. 예. 근데 아니 사람이 너무 이제 뭐 어차피 사람 네. 살아가는 인생이 네. 다 그런 거라면 저도 이제 한 30년쯤 살다 보니까 네. 저 밑에 깔려 있었던 일들을 이런 기회에 또 끌어내게 되는가 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네, 있었네요. 아니 그렇게 점잖게 생기신 아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뭐 알게 돼? 점잖게 생겼다고 수홍 씨는 속이 깨끗해요? 정답입니다. 네, 수홍 씨는 뭐 하자 있어요, 얼굴이.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뭐 남편이 이제 대학에 남겠다고 이 직장에 안 갔고 그냥 의사라고 그래서 그냥 잘 살 줄 알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시집 가서 바리바리 이제 싸가지고. 본전도 못 거진 시간들이 있었죠. 그럴 때 이제 정말 깻잎김치 담아서 이웃에 그렇게 팔아가지고 생활하던 짧은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나면 저는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천국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호강에 받치면 요강에다 똥을 싼다고 자기 삶이 좀 나아지면 그런 짓을 하는 게 인간인 거죠, 목사님. 남편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의 이 더듬이 촉이라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딱 꽂혀서 육감. 뭔가 조금 이렇게 더듬이가 방향이 흔들리고 있어라는 걸 느끼고 됐을 때 정말 제 눈에 딱 보게 되더라고요. 보게 된다는 게 그게 같이 있는 모습? 차 립스틱 타고, 차 있다고? 타고 지나가는 걸 보게 되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그 여자를 찾았죠. 소재를 찾아서 어차피 얼굴을 봤으니까 네.
찾아서 있었던 이제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남편한테 다른 지방에서 저희 남편을 보러 다녔던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딱 제가 만나서 이렇게 커피숍에 딱 앉았는데 그 순간 제가 딱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게 남편이 저한테 늘 저한테 두 가지 부탁을 했었어요. 대강 좀 설치라고 저한테. 이제 막 너무 이제 네가 이렇게 설치고 다닌다고 하나 하고 그만 좀 얌전해보라는 얘기가 저한테 늘 두 가지가 주문이었는데 그 여자를 딱 보니까 저희 남편이 저한테 늘 부족해하고 아쉬워하던 두 가지가 그 여자한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남편 뭐 뒷바라지 하고 아이들 키운다고 했지만 제가 남편 옆에 아내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돌아보니까 그 여자는 날씬하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요리 선생 한다고요. 뭐 살이 쪄가지고 모양새도 같지 않고 막 그래서 제가 그 여자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도 가정 있는 사람, 남편도 가정 있는 사람이니 둘이 무슨 짓을 하든 나 가슴 아프게 하지 말아달라고. 당신으로 인해서 당신 남편도 가슴 아프게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그 말만 딱 부탁을 하고 집에 왔어요. 와서 남편 앞에 딱 꿇어 앉았어요. 제가 오늘부터 정말 얌전하게 또 바보처럼 살겠노라고. 제가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지고 억울하고 분해서 정말 마음은 매가지를 틀어 잡고 죽여버리고 싶은 게 제 심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더 제가 망가질 것 같아서 그나마 거기서라도 저를 좀 버텨보고 싶어서 그 두 가지에 제가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말아넣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그랬더니 어쩌면 세상에 그렇게 앉아갖고 미안하다 소리도 한마디 안 해요. 당신이 조금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실제로 바람을 피는 대상이 4위가 동창회고요. 4위가 3위가 동호회. 2위가 반문화. 반문화. 1위가 바로 정말 충격적입니다. 직장 동료가 1위입니다. 남편 이제 일하는 곳에 가서 이경재 선생님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정말 다른 마음인 건 아니에요. 뭘까요? 예. 다른 마음인 건 아닌데 남편 이제 병원에 제가 한번 갔더니요. 예. 제가 왔다고 그 간호사분이 오랫동안 남편하고 한 8, 9년을 같이 매일 눈만 뜨면 일을 보니까 차를 주는데 저는 그냥 사모님 뭐 드실래요? 그러더니 그냥 차를 따뜻하게 하나 주시는데 저희 남편 차는 선생님은 어떤 온도를 좋아하시는지 단 거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를 저보다도 더 이렇게 탁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굉장히 고마워해야 할 일이잖아요. 저희 남편을 보살펴 주는 거에 대해 고마운 일인데 그걸 보는 순간 굉장히 가슴이 투근투근한 게 또 한 번의 상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 남편은 아침에 눈 뜨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환자에 대한 얘기 뭐 쭉 그런 얘기를 하지만 늘 그 두 사람은 마주보고 있잖아요. 저는 아침에 다녀오셨어요 밖에는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늘 같이 있는 동료 간의 그런 것도 사실은 아내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일도 100% 있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세요. 저희 간호사가 와이프보다 훨씬 나아요. 네? 저희 간호사가 김 선생인데 와이프보다 훨씬 잘해줘요. 저한테. 제가 딱 한의원 출근하면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딱 타고 옵니다. 그 벨만 누르면 와요. 집사람은 불러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와이프한테. 야, 나는 딱 한의원 가면 왕처럼 대접을 받는데 너는 왜 그래? 했더니 집에서 네가 나를 왕처럼 모셔라. 과거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우리 이혜정 선생님 박수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이제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 바로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약혼을 하고요. 이제 남편이 저 시골에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혼하고 나서 그 춘천에 어느 보건소에 근무를 했는데 토요일 날 그 강촌 유원지를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 앞에 보건소 딱 마주보는 그 앞에 제가 그렇게 이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앉았더니 남편이 30분이 돼도 안 오고 1시간이 돼도 안 오는데 웬 여자가 모자 하나 이렇게 쓴 여자가 하나 거기 서 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가 아는 것 같은 얼굴이더라고요. 네. 저 내 동창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얼굴 보고 있는데 굳이 아는 척은 하기 싫어서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 남편이 제 약혼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상을 막 쓰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뭐 굳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필요도 없고 뭐 환자나 뭐 이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말았죠. 그러고 났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 한 일주일쯤 됐는데 마늘을 이렇게 까고 앉았는데요. 느닷없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마늘을 까시면서 갑자기 얘 너 참 네가 승리자다 이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 남편이 한 2년 세기내가 있었다 하시면서 이제 그거를 어머니 의도는 절대로 너 남편 여자친구가 있었어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그 얘를 띄어내고 너를 맞이했는지에 대한 당신의 노고를 이제 저한테 자랑하시는데 알겠다. 자랑하시는 선택했다. 거예요. 근데 순간에 딱 제가 느껴지는 게 그럼 보건소 앞에서 내가 약혼하고 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제가 딱 들어서 어머니 그럼 키가 이렇게 됐던 이름이 요런 친구 요 친구였나요? 하니까 어머니가 너 걔 이름을 어떻게 아니?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아는 친구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친구의 집안을 막 얘기를 하시면서 못했던 이유를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짐 정리를 이제 제 짐이랑 같이 정리를 하는데 남편의 일기장이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버리지 못하는 그 자기의 습성 때문에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죠. 이제 그래갖고 일기장에 쭉 고등학교 때부터 쓴 일기장이 쭉 나오는데 정말 어느 부분부터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또 사진이 2장 거기에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제 남편의 여자 보는 눈이 정말 없는 게 그때 그 여자나 이 사진의 여자나 저나 인물이 그닥 별 미인은 그냥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메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하고 헤어져봐야 또 그런 거 만난다라는 게 정말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래도 그 셋을 합쳐보면 그중 그래도 인물은 지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위안이 좀 드는 거예요. 괜한 막 제가 드라마를 찍는 거예요. 남편이 가로등이 희미해서 깜빡거리고 뭐 어째고 저째고 이렇게 써놨는데 빌어먹을 인간들 뻥뻥이 돼서 뭐를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또 무슨 그 친구가 아마 기숙사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기숙사 앞에서 이 말타기 놀이를 가위바위보를 해서 말타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써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들어왔길래 둘이서 가위바위보에서 말타기를 하자고. 하자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왜 느닷없이 말타기를 안 하냐고 안 한다고 그러더니 절 보고 무거워서 말타기 하면 나 찌그러져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 마음에 아니면 그러면 걔는 몇 킬로나 됐나 걔도 날씬하진 않아 뭐 이런 막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제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남편한테 제가 그냥 그거를 내놨어요. 내놓고 근데 내가 이걸 왜 정리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굳이 그게 있었다는 기억도 하지 않았고 굳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좀 고마웠어요. 굳이 그거를 막 숨기고 없애서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조차도 그냥 뭐 있었던 기정사실이고 그거를 또 굳이 없애야 될 만큼 숨기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라는 게 그냥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걸 내놓으면서 그 사진하고 같이 여기 사진이 들어있더라. 본의 아니게 내가 보게 됐지만 내 기분이 지금 너무 죽을 만큼 힘이 드니까 이걸 지금 내 앞에서 없애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그걸 들고 아파트로 그렇게 내려나가요. 그래서 제가 얼른 베란다로 가서 봐야지. 또 어디다 묻어놓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니 딱 덮어서 그거를 이렇게 돌아가더니 찍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 구석탱이로 가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이길래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걸 찍고 이렇게 서 있더니 한 5분 정도 있더니 그냥 아이스크림을 2개를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저한테 그냥 그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면서 그래 미안하다고 속 불났지 그러면서 이거 하나 먹고 나는 이걸로 다 없어 이제 마음으로 없는 이야기니까 당신도 이거는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로 그냥 다 묻어버렸는데 첫 번째 주제 아마 폭발하지 않을까. 세 이거 시간 하지 않아요? 남자분, 세 시간? 이거 사실 남자분들한테는 다 있는 버릇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바로 아주 민감한 버릇, 술 버릇에 대해서. 이혜정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니 이제 버릇이라 그러면 정말 여러 종류의 버릇이 있지만 네. 저는 남편하고 2년을 연애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첫날 밤부터 보니까 어쩌면 못 보던 버릇들이 세상에 묘기 대행진을 보는 것 같아요. 처음 신혼여행 가서 밥을 먹잖아요. 첫끼 밥을 먹는데 이렇게 냅킨이 옆에 나오죠. 그러면 그걸 입을 닦잖아요. 그러면 입을 닦는 족족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냅킨이 또 있는데 그걸 안 꺼내 쓰고 여기 있는 걸 다시 꺼내서 2번 닦고 또 이쪽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올 때는 양쪽 주머니가 불렁한 게 저녁 때쯤 되면 입 닦은 냅킨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다 피죠. 펴서 화장실에 두는 거예요. 입만 닦은 건데 어쩌냐, 어떡하냐고. 그거는 이제 반쯤 고쳤는데 고치는구나. 죽어도 못 고치는 버릇이 하나 있어요. 참 이상하대요. 다른 술을 마시면 안 그러는데요.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특히 와인 같은 걸 마시면 이게 테이블에 왜 이렇게 다 끝날 때쯤 되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돌면서 테이블에 병에 와인이 남아 있는 거를 죄 걷어요. 죄 걷어서 네. 그거를 한 병에다 부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좋아요? 와인 찌끄러기를. 와인 병에 이렇게 따르고 나오는 남은 병 거, 있잖아요. 남은 자기 테이블에 거나 있는 거 가져오면 그냥 와인이니까 가져오나 보다 할 텐데 뒷짐지고 점잖은 척하고 저렇게 나비 넥타이 하나 메고는 온 동네를 쭉 댕기면서 걷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민망해서 가져오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당신 그 남은 거 와인 요리에 쓰면 좋잖아. 일부러 사지 말고 생각해서. 요리에 쓰라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모임에만 가면 누룽지 긁어오듯이 그거를 쫙 긁어가지고 그렇게 오니까 제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나 요리에 와인 들어가는 거 안 하니까 이제 가져오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야단을 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안 고쳐져요. 이야. 부군되시는 분이 2% 안 봐요? 봐요 선생님. 보세요? 네. 보시죠? 보죠. 보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혼났어요. 자기 여자 연애 편지 받았던 거. 그 태웠던 얘기 얘기했다고. 그건 혼났어요. 근데 뭐 그랬던 일인데요. 뭐. 지어낸 거 아닌데요. 네. 남자하고 여자가 정말 성이 다른 게 아니라 쓰는 언어도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한 공간에 앉아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런 거예요. 생선시장에 같이 가잖아요. 가면 열심히 잘 따라가요. 가서 제가 이제 무슨 생선을 산다고 그럼 뒤에서 이렇게 따라와서 이게 그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생선이 왜 도매시장에 있는 거 다 싱싱하잖아요. 그러면 여보 이거 살았다. 야 이거 진짜 싱싱하다 이러면 걔가 살았냐? 죽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은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데. 저는 얘가 지금 임종을 했는지 얘가 지금 살아 계신 건지를 묻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만큼 싱싱한 거니까 이거 지금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이야. 나 이걸 사고 싶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옆에서 걘 죽었어. 그러니까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진단을. 아주 싸한 얼굴을 하고 당신이 사람들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저 여자는 허풍떼기다. 죽은 걸 살았다고 그러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정말 이거 싱싱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심지어 이래요. 매운탕을 끓여놓잖아요. 그럼 제가 생선 싱싱하면 왜 먹으면 싱싱한 생선이 주는 거 단맛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보 이거 달아 먹어봐요 이러면 매워 그건 이래요. 정말 어떨 때는 진짜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인데 남자들은 참 어리석어요. 그런 거 가지고 속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알죠. 여자는 제6감이라는 게 있어요. 딱 5m 바깥에서도 냄새 딱 맡으면 냄새를 이렇게 맡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 앞에 보면서 코만 이렇게 딱. 그러면 벌써 냄새가 틀려요, 냄새가. 저희는 산부인과라니까 이제 아기를 낳거나 수술하면 더러더러 넥타이를 이렇게 산모들이 선물로. 고맙다고 줄 때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몇 개 갖다 놓으면 이거는 산모가 줬어, 이거는 술집 마담이 줬어. 딱 나와요. 아, 진짜요? 그럼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냥 산모가 줬어 이러고 준 거지만 딱딱딱딱 정리해서 이건 뭐야? 딱 이렇게 돼요. 한국어 술집 마담입니다. 아니 그렇진 않죠. 이게 아니고 이게 가끔 술집 마담도 산모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남자들이 어리석은 게요. 산모가 준 거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던져놔요. 아무데나 던져놔요. 근데 뭐 자기가 좀 의심받을까 겁나면 꼭 제 손에 쥐어줘요. 이거 산모가 좀 있어서. 그렇게 잡죠. 네. 뭐 환자가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잡죠. 일요일이었어요. 근데 주말에 올라와서 일요일이니까 그때는 뭐 학회가 있다고 어디 서울대학병원에서 학회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 예감에 절대로 학회가 아니에요. 가방 메고 안경 하나 더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뭐 오늘 학회니까 편안하게 가는데 절대로 학회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 왠지 KTX를 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지금쯤 이렇게 가면 지금쯤 천안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화를 딱 했는데 천안 아산역 내리세요. 뒷방송에 정말요. 정말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보 어디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회지. 차 속이니까 학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학회지 한과 동시에 천안 아산역 내리시라고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렇더라고요. 그 상황은 차만 남편이 거기서 되돌아왔어요. 근데 왜 여보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 거기 왜 갔어? 뭐 때문에 갔어가 아예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아무 말 안 하고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해요. 뭐 뻔한 거잖아요. 그죠? 그 길을 왜 대구까지 맨날 댕기는 그 지겨운 길을 왜 되돌아갔다 오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가셨나? 아니 그랬나 보네요. 여자의 예감은 여자가 영적으로 더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월경을 하지 않습니까? 월경은 달의 주기하고 거의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달처럼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요. 달처럼 영성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다만 그런 육감을 다 갖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남편의 죄를 덮어주려는 착한 마음하고요. 그다음에 남편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의 육감은 다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요. 월경 없는 사람 육감 왜 있어요? 예. 폐경은 됐더라도요. 폐경은 됐더라도 에너지 흐름은 여전히 돌거든요. 예. 우리는 참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날짜까지 맞추겠어요. 중간에 나는요 진짜 죽어서 여자로 다시 한번 태어나서 나 그 육감 한번 느껴볼게. 이혜정 마담님의 이야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돌려받을 게 아직 장부에 좀 남아있어서 저는 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은 정말 이혼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삶을 이제 이렇게 이어가고 있구나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정말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요. 제가 꼭 받아야 될 게 아직 두 가지가 남편한테 남아있어요. 첫 번째는요.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혼수만큼 아직 제가 못 받았어요. 남편한테. 왜냐하면 의사한테 시집 온다고요. 제법 싸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대학에 교수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저한테 봉투를 푸근하게 갖다 줘서 너 이거 써봐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는 저희 집도 가만히 보니까 엄마도 아버지도 의사고 그러니까 부자인 거 없고 저도 의사라니까 돈을 좀 벌어다 줄래나 하는 혼자 헛꿈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때 계산한 제 장부가 이 머릿속에 아직도 좀 남아있고요. 또 하나는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결혼하자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친정집 제가 동부 이천동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 담벼락으로 저를 이렇게 밀더니 자기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며 그래서 사랑할 거라면서 결혼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프로포즈를. 근데 34년을 제가 살았는데 언제 사랑을 한 건지 언제 사랑을 한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 사랑을. 근데 저는 돌아보면 아직 남편한테 함께한 인생이 고마웠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아직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그만두면 듣는 소리는 끝나겠지만 제가 더 기다려보면 언젠가 정신이 희미해지는 날이 오면 가는 정신이라도 제가 원하는 소리를 꼭 들려주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제가 받을 거를 받게 되는 제 삶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더 좀 기다려보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혜정 마담님이 감정의 상환, 나는 그냥 뭐 재미로 나는 그때 받은 것도 못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제 주변에서도 보면 일을 안 하고 있는 친구는 내가 이혼을 하면 당장 내가 방이라도 하나 얻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할 수가 없고 경제적인. 음. 친정에 들어가고 싶지만 친정의 의지가 안 되고
그래서 정말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섣불리 진짜 심사숙고를 하게 되는 본의 아니게 그럼요. 그런 경우 되게 꽤 많아요. 많더라고요. 어떤 예.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굉장히 돈 많은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 친정은 좀 가난하고요. 그래서 돈 많은 집에 돈만 보고 갔는데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돈 없는 집에서 산다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그러더래요. 네가 그 집에 살면 시어머니만 널 무시하지만 돈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널 무시하는데 참고 살아라라고 했다는 얘기가 썼는데 이거는 예전 얘기고 이제는 무슨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직장을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니고 평소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씩은 자립할 수 있는 여력을 가져야 되죠. 맞아. 예, 뭐 그렇게 저는 앞으로 결혼 제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내가 봤을 때 형이 없어질 거야. 실제 유럽은 50% 이상이 결혼을 안 해요. 스칸디나비아 싱글맘이 한때 대세였는데 60%가 여자 혼자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모든 문명의 이기가 발달해서 부부가 따로 살아도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19세기만 해도 아녀자가 해줘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세탁기의 발명이 인터넷보다 위대합니다. 밥하고 빨래하는 게 그 당시에 다 장작을 떼고 내과에 가서 빨았어요. 그럼 하루 18시간을 여자들이 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노동이 아니면 양반들이 행세를 못했던 거예요, 조선시대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됐어요. 여자도 동력, 남자들이 힘을 써야 되는 게 지금 전기와 동력이 다 대신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세계가 21세기. 저는 이혜정 선생님 주제 돌려받을 게 많아서 이혼 못한다. 저 이거 100% 현실감 있게 공감하는 게요. 남자들이 다 한 번씩 생각해봐요. 왜냐면 한 7년 전에 한때 우리나라의 기사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황혼이혼이 막 증가한다는 게 한 7년 전에 막 보도가 한참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랑 이제 야, 너 설마 나중에 뭐 한참 살다가 한 50 중반 넘어서 뭐 황혼이혼 이런 얘기하면 상황 복잡해진다 여보야. 그러고선 저 혼자 고민을 해본 거예요. 집이 이게 지금 공동명인데 나중에 황혼이혼하게 되면은 재산 분할되고 나름 30여 년 동안 아이 낳고 산 걸 인정받아서 아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든 그 연금이 55세 이후로는 매달 얼마씩 받는데 이걸 또 달라고 하겠지. 잘하겠다. 일단 헤어지지 말아야겠다. 손해다.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엊그제 또 대본을 받고 제가 그동안 이제 지난 10년 동안 들었던 연금을 사업 때문에 다 이제 해지를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내가 초등학교 한 교사 2년 차, 3년 차니까 아내의 그 노라는 게 안 보였었죠. 오로지 기대는. 근데 어느덧 아내가 교사 10년 차가 되니까 이제는 빛나지 미래가. 야 이제 10년만 더 버티면 공무원연금이 이게 매달 얼마씩 나올 텐데 내가 그렇지. 이걸 내가 붙어 있어야겠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 바뀌었네요. 붙어 있어야 뭐 어떻게 노후에 뭐 어떻게 그린피스 한 데서 한 달에 2번이라도 어떻게 골프를 좀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실질적으로 이제 뭐 성격 차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남자들도 하게 된다니까요. 사실 요새 경제적인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잡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월급을 100에서 150 받으면서 양육비 이만큼 받고 그러면 생활이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학원 다니시는 분들, 애견 미용 학원, 무슨 요리 학원 이런 거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사실 있어요. 이혼하려고? 지금 양승 이혼 변호사님 이후의 삶을 말씀하신 준비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네. 제가 항상 이제 저희 부부 치료를 할 때 부부 치료의 목적이 참고 잘 살고 서로 배우자를 바꿔서 어떻게든 잘 살아 봅시다가 아니거든요. 잘 살든지 아니면 잘 이혼하든지거든요. 그 부부 치료 받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이혼을 할 거면 잘 해라예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실제적인 경제적 아니면 다른 전반적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해야지 제일 많이 후회하시는 분들이 홧김에 이혼하는 분들이에요. 맞아. 예, 정말 홧김에 이혼하는 분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혼은 누가 하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혼을 어차피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지기로 했다면 그냥 아이씨 우리 이혼해 이게 아니라 좀 철저하게 마음속으로라도 준비를 하고 결혼도 준비가 필요하듯이 이혼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결혼이 현실이듯이 이혼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준비를 하고 이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이 여자들, 내 남자의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포문을 이분이 열어주셔야죠. 예, 이혜정 마담님의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오, 이게 무슨 결국 내 말일까? 모습. 아니 이런 얘기는 왜 날 갖다 앞장 세우는지. 선생님이 수위 조절에 이 아유, 척도. 그러니까 진짜 아니 우리 신우가 그랬어요. 한 번만 나가서 이런 소리 또 하면 호적에서 파낸다고. 오늘 호적에서 파내도 할 수 없죠, 선생님. 네, 응원해줄게요. 그럼 선생님 집으로 가야죠. 네. 아니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살았던 일 중에 어떤 일이 가장 내 가슴이 아팠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남편의 여자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한참 주부로 살다가 그때는 뭐 남편이 뭐 그냥 출근했다 퇴근하니까 그리고 늘 부인과를 하니까 길 가다 만나는 모든 여자가 그저 환자려니 하는 그런 믿음으로 봤었죠. 어느 날 남편이 떨어진 영수증 하나가 이게 뭐라는 건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은 왜 배반하는 사람도 보면 늘 제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배반하잖아요. 남편의 간호사가 저한테 8년을 같이 일한 간호사가 알려줬어요. 어떤 상대인지. 그래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죠.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여자를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러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그 사람이 되게 예뻤으면 예쁜 데에 제가 좀 기가 죽었을 거고 되게 좀 나하고 다름이었으면 정말 놀랬을 텐데 어쩜 우리 남편은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좋았어요. 세상에 제가 인물이 훨씬 난 거예요. 정말 제가. 근데 저는 피부나 하얗지 그 사람은 피부도 검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를 보면서 벌떡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때도 제가 대구에서 방송을 하고 있을 때니까 일어나는데 순간 그 사람을 마주대하는 딱 순간 제가 딱 보면서 정말로 이런 얼굴로 내 남편을 흔들었어라는 분노도 있었지만 그 분노를 제가 딱 상쇄시키는 게 그 사람이 일어서서 저한테 아는 척을 하고 앉는 순간에 늘 남편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조금 차분해봐. 조금 조용해봐. 라는 그 두 모습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갈 때는 이걸 죽여 살려 어떻게 놓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갔었는데 제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딱 앉는 모습까지만 보고 나의 부족한 면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굉장히 좀 허탈한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하는 그 사이에 그 사람이 차를 마시는 모습, 커피에다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는 게 저랑 배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찾아 헤매는 이런 바깥의 어떤 그런 큰 그리움이 결국은 나의 안에서의 그리움이었구나. 그냥 그런 남편에 대한 부족함이 뭔지를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으면 결국은 내가 받는 상처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얘기 중에서 저는 만나지 말았어야 된다. 맞아, 이게 그건 굉장히 맞아. 왜냐면 이게 머릿속에 이제 완전 사실로 그 사람이, 팍 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남자건 여자건 사춘기 되면 이성의 눈을 뜨잖아요. 나는 이런 타입이 좋아. 뭐 내 같은 반 아이가 누가 마음에 들어 할 수 있는데 사춘기에 떠진 눈이 어떻게 갑자기 닫혀져요. 맞아. 장님이 아닌 이상.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뜨고 있고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면 획 고개 돌아가고 저러다 목 디스크 걸리지 싶을 정도로 획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떠진 눈을 조절을 잘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양심과 모할 뿐이고 또 받아들이기 그래서 임기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도 20년 하면 짜증 나거든요. 4년마다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결혼도 임기제처럼 한다면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미래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왜요? 이런 게 있어요. 자동차 날아다니는 시대. 꾸준하다는 거는 국회의원도요 5선 6선 해봐요. 의장 되고 장관 되고 뭐 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되잖아요. 우리가 박수 치고 결혼 생활이 적합한 맨날 거죠. 한 번만 하고 그만두면 그거 뭐 맨날 선거 운동하다 골 때리고 재산 없어지고 다 해요. 저도 그래서 좀 자리를 잡고 좀 우물도 한 우물을 파면 물을 떠먹을 수가 있어. 맨날 우물만 파다가 새로운 것만 찾다 치고 나중에 그러니까 올라간다. 그건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자에서 외도의 문제로 넘어갔는데 외도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깬다는 거라서 선생님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모르면은 그 사람이 신뢰를 배반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사실 뭐 결혼해가지고 한 번에 그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하면 다시는 뭐 나는 이 사람하고 다시는 못 만나겠다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이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
한 번 이걸 어겼을 때 이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때 그 사람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 번 이렇게 선생님처럼 상처가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게 계속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게 그러고 난 이후에는 다시 영수증을 봐야 되고 문자 메시지를 챙겨봐야 되고 이 사람이 뭐 하는지를 챙겨봐야 되는 내가 너무 괴롭다는 거죠. 아니, 양수영 변호사님 얘기한 거 충분히 알겠는데 결혼을 하고 혼인의 약속이라는 걸 어쨌건 서로 간의 약속, 계약 관계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 계약을 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약이 계속될 수 있느냐. 참는 게 미덕인 시대도 있었고 참는 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겪어본 분들은 대부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상처라는 게 내가 상대방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깨끗이 회복이 되질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결국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도 안 되냐? 나중엔 지쳐서 대부분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사실은. 바람을 폈던 당사자가. 남보다 못한 가족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 주실지 우리 이혜정 마담님의 이야기로 아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남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34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오늘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모처럼 여름 휴가가 돼서 늘 이제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남편하고 저하고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이렇게 같이 계획하면서 이제 이번에 부모님을 다 모시고 이렇게 이제 휴가를 좀 갔어요. 이제 휴가를 간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삿포로로 휴가를 가는데 삿포로 얘기가 나오자마자 여보 삿포로는 파스가 유명해? 파스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웬 파스가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 아는 지인이 그 하면 동그란 뭐 파스가 있다고 그게 다 좋다고 그 파스를 좀 사다 달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뭘 사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저도 이제 그렇게 관절 아플 때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사고 잠 안 올 때 이렇게 하는 그 허브로 된 안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사가지고 이제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잊어버릴까 봐 여보 나는 그 관절 스프레이랑 눈에 가리는 그 안대 그거 나 사야 돼. 당신 잊어버리지 말고 나한테 말해주세요. 이제 서로 부탁을 제가 했어요.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바깥 구경도 모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파스. 제일 파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파스 뒤에는 안대랑 스프레이가 다 붙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워낙 꼼꼼하고 그냥 한 번 한 일에 정진하는 사람이니까 아휴 빨리 파스를 사야 해결이 되겠다 싶어서 가는 데마다 이제 제가 화장실 간다고 차를 내려달라고 부탁해서 약국가 어디 있어요? 여기 구스리가 어디 있어요? 약국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찾아서 찾았어요. 그래서 파스를 샀는데 2개를 사더니 그냥 걸어 나가요. 근데 제가 생각에 내가 부탁한 거는 안대랑 이 관절 스프레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보 이거 안대하고 관절 스프레이 사야지. 없어 여기 없어. 벌써 자기 목적은 달성했다 이거지. 했으니까 이제 애 마냥 이거 하나 샀으니까 이제 자기는 된 거예요. 애들이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 그래서 지 거 하나 사면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부해가 나는 거예요. 관절 스프레이도 못 사고 그래서 그걸 사야 된다고 말하니까 관절 스프레이는 그 물파스 뿌리는 거 나온다고 그거 바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네가 의사다! 제가 소리를 진짜? 네,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의사한테. 아니 물파스가 관절 아픈데 뿌리는 거냐고요. 어머 제가 너무 서운해서 속으로 내가 그랬어요. 진짜 검은개 꼬랑지 정말 3년을 묻어놔도 흰 거 안 된다더니 34년을 묻어놔도 너는 그 꼴이다. 그래 내가 당신을 님을 저만한 찍으면 남 된다더니 점 3개 찍는다. 집에 왔잖아요. 네, 목사님은 그런 적 없으세요? 많겠죠. 그러니까 신도한테만 잘해주고 뭐 이런 거. 그래, 맞아. 그런 거 있어. 맞아. 표시하세요, 그거를? 사모님이 이렇게 당신은. 아마 그 양반도 뭐 섭섭한 얘기 뭐 다 담아놓으면 박스로 몇 바퀴 되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도 저도 솔직히 그러거든요. 택시 타면 집 앞에까지 안 가요. 왜냐면 내가 조금 걸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남한테는 확실히 좀 배려하고 관대하고 가족이니까. 이게 꼭 가족이 남만 못해서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좀 이해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마음이 좀 일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긴장감? 밖에 사람들을 대할 때 긴장감. 사회에서의 내 모습에 대한 긴장감. 같이 있을 때 우리 가족 근데 욕 안 가족에서는 먹게 하는. 그 긴장감이 좀 풀어지는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저는 성질이 금방 잡아놓은 저 갈치처럼 팔팔팔팔 뛰던 사람인데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결혼하고 너무 처음에 힘들어하니까 저희 엄마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나이 들면 지금하고 달라지니까 기다려보라고. 절대로 너 억울하지 않다고. 저도 이제 자랑 좀 한번 해보려고요. 얼마 전에 결혼 34주년이었어요. 근데 그날 목요일 날이 사실은 제가 이제 동치미 녹화를 쉬는 날이어서 다른 행사를 하러 지방을 갔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뜨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하루 종일 전화도 없길래 옛날에는 결혼기념일 안 챙겨주는 것도 화가 나 죽을 뻔인데 요즘은 이제 제 일이 바쁘니까 그런 거 아는 척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봤자 아는 척만 했지 그건 뭐 있어야 뭐 기다려보죠. 근데 그날은 집에를 가니까 남편이 떡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식구들도 아무도 애들 아빠가 집에 와 있다는 얘기를 안 해준 거죠. 그래서 그냥 에이 뭐 그런가 보다 일을 다 마치고 털레 가니까 세상에 현관에 딱 들어가니까요. 불을 누가 이렇게 깜깜무리하게 불을 딱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불도 안 켜놓고 강아지들이 있는데 이렇게 놔뒀느냐고 소리를 빽지르니까 우리 남편이 그 등에서 쏙 나오더니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나왔어 이러길래 내가 깜짝이야 남편이 집에 왔는데 내가 너무 놀라서 깜짝이야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 결혼기념일이라서 이러고 온 거예요. 내일 새벽에 또 내려가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기념일 선물이 자기 얼굴 보여주는 선물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그날 가슴이 벅찼던 건 그걸 예전에는 남편이 그러면 누가 넣으라 그랬어?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가슴이 제가 뭉클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면서 내가 이거 강의하고 받아온 거 3번 갔다 온 거야. 그러면서 그걸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이거 당신 써!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안 받고 큰 절을 했어요. 고맙다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는 큰 절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34년 만에요. 기다려야 돼요. 제가 몸무게가 남편보다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잡더니 낑낑낑낑 이렇게 들더니 못 들었다. 내려놓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서 그 안에다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참 힘든 시간, 딱 3줄 썼어요. 참 힘든 시간이었지 함께 한다는 게 나 오래오래 밥 해줘.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기도 하구나. 저도 자랑할 거 있어요? 아니 근데 세상에 결혼기념일을 정말 오랜만에 챙기신 거 너무 좋은데 사람이 변하면 안 된다는데 아니 걱정되네. 진짜 아유 저 아니 일관성 있으셔야 되는데. 결혼식을 그냥 제가 이제 부산에서 고향에서 해서 제가 죄송해서 아무도 초대를 못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뭐 박선 선배님은 자진해서 또 이렇게 후배 결혼한다고 MC 보러 와주시고 또 장현우 목사님 오셔서 주례도. 근데 이혜정 선생님이 감사하게도 고민한 박사님까지 모시고 딸 데리고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선영이 가족이라고 우리는 방송 관계자 아니고 가족이니까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 없이 결혼을 하니까 기죽을까봐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뿌듯했던 게 그러니까 힘든 살아가면서 과정이 있지만 기다리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혜정 쌤 한 말씀 하시죠. 이혜정 쌤이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가지고 정이 많으시잖아요.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제가 이렇게 울다가 빵 터졌는데 누가 옆에서 그 여고생들 자기 팬클럽 이거 반짝반짝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누구 짱 이거 네온으로 전화기 이렇게 되는 거. 누가 빅마마 짱을 들고 있는 거 고 박사님이 혼자 옆에서 진짜로?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너무 귀엽게 머리 하얗게 여기 나비 넥타이하고 우리 딸 결혼식이니까 나 왔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빅마마 짱이 네온 사인이 막 그거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혜정 쌤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서 얻으신 게 많은데요. 박사 드릴게요. 자, 오늘의 게스트. 아 이분이 나오실 줄 몰랐습니다. 꼭꼭꼭꼭꼭꼭 고미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혜정 선생님 계실 때 너무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가지고 보시면서 좀 그랬나요?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거의 매주 주인공이셨죠. 뭐. 아니, 그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저기 나가서 다 해명하고 속풀이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셨어요? 아니면 글쎄 평소에도 하는 얘기인데 평소에 왜 저기 나가서까지 그러는 어떻게 보면 악역을 막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럴 만도 한데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방송 나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적 있어요? 아니면 더 해. 더 해라고는 한 적은 없죠. 그렇게
거기서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보 뭐 내가 무슨 얘기 했는데 그거 뭐 괜찮을 거야 뭐 이러더라고. 아유 네가 괜찮다 이랬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볼 기회도 있는데 그냥 이해하고 지나갔어요. 왜냐면 우리 저 소시적에는 좀 싸웠거든. 그래서 요새는 별로 싸우고 싶지도 않고. 제가 어제 제보 받은 바로는 어젯밤에도 싸웠어요. 저 어젯밤에 비희 선생님 통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싸운 건 사실 모녀지간에 싸움을 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난 중간 입장 아니에요. 근데 삼자적인 입장을 딱 잡고서 들어보니까 이게 모녀지간엔 엄마가 또 우월하잖아요. 이게 갑질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 좀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화를 버럭버럭 내더라고요. 예전 선생님 평상시에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민하는 선생님이 딸바보에다가 딸밖에 모르시나요?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아내보다 딸이 더 좋으시잖아요. 좀 그런 거. 딸은 대체적으로 아빠한테 무해하고 아내는 유해해요. 아내는 유해할 때가 많고. 때론 유해하고. 아내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자녀하고 싸울 때도? 우리 가정소통 전문가라서. 아내 편을 드는 게 맞는데 사실은 아이들을 혼낼 때는 부부가 같이 아이를 혼내면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둘이 치고받고 놔두게 하시고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제일 낫죠. 고 박사님이 예전에 끌리던 그 여성상. 정말 다들 희한하시다. 글쎄 뭐 저도 미모를 안 봤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집사람이 저를 좀 쫓아다녔죠. 야, 이게 어떻게 되나요? 정말요. 한쪽 편의 얘기만 또 듣게 되네요, 우리가. 그 얘기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 안 했겠죠. 그때 시대에 이혜정 선생님이요. 예. 남자 보는 눈이 참 똑바로 배겼어요. 그러니까 저런 양반을 예. 콕 찍어갖고 쫓아다녔지 꼼짝 못하게 했을 것 근데 같은데. 결혼할 나이가 네? 돼서 이제 이렇게 집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끌리는 점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그 주관이 있고 꽤 씩씩하더라고요. 그게 살면서 고집이 세서 서방 속 썩일지 모르고 내가. 그 당시에는. 그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때 또 그 성질 냈겠어요. 안 냈죠, 그때는. 그래서 근데 그때 이혜정 선생님이 그 박사님이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겨드랑이에 쏙 들어오는 여자를 나는 맞아. 찾을 거다 막 맞아. 이랬는데 쏙 들어오는 여자가 좋긴 좋죠. 근데 우리 집사람 그때도 뭐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하고 들어왔어도. 근데 진짜 끌리는 그 여성, 남성이 다르구나. 진짜 다양하네요. 다르네요. 예, 뭐 다양한 이유로 끌리는 것만 얘기하면 뭐 그건 다 취향인데 지금 정연기의 딸을 두고 있잖아요. 아빠, 나 능력이 먼저야, 성격이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는 능력에 더 많이 무게를 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부는 별개가 아니거든요. 한 단위, 뭐 영어로 유니트라고 그러죠. 네. 그거거든요. 그리고 상호 작용을 하고 상호 보완적인 그런 그 단위 조직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능력이 뭐 출중할 건 필요 없어도 이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뭐 하는 사람이거나 어떤 그 판단을 내릴 때 그 결단, 맞는 판단을 하는 거, 결단력. 그게 남자한테는 꼭 필요하고요. 뭐 양성 평등이 아니라 요새는 여성 우월이 됐는데 우리 집에서도 조금은 그렇거든요. 근데 조금? 제가 그걸 다 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막 그 화가 나더라도 참고 이거는 지금 내가 참아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으시기 많으시군요. 아니, 우리가 많진 느낄 않아요. 때는 과거에 한번 큰 잘못 때문에 저렇게 쥐어서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 올해는 달라질 수 있어입니다. 달라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있어라는 약간 의문문. 예.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각각 집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원조 동집. 이곳이 맛집이지. 동집이 맛집. 원조 동집 마담 이혜정 마담님의 이야기 저희가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저 사진 한번 사진 바꿔야 돼. 사진 바꿔야 돼. 사진 바꿔야 돼. 지금 반쪽이신데. 자, 이혜정 마담님.
고집만 피우면서 내 땅까지? 역시 형님이? 내 땅? 형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 남편이 공부도 곧잘 했고 그래도 자기 일도 정확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뭐 정말 제가 시집을 굉장히 잘 간다고 생각하고 정말 뭐 별거 다 싸들고 시집을 갔잖아요. 시집 갈 때는 그때는 레지던트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마치면 2년만 지나면 밥벌이 할 거야라는 기대고 의사한테 간다니까 다 부자로 살 거라고 다 그냥 아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은 했지만 저희 만날 때부터 저한테 늘 자기는 개업하지 않겠다고 이제 선생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멋져 보였겠어요, 그때는. 실제로 그래서 멋있어요. 되게 근사해서 아 그래 네 인생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 이제 전문의 땄잖아요. 그러더니 군대를 가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아니 남들은 다 갔다 와서 공부를 해도 할 일인데 왜 그때는 애가 이미 둘인데 끌고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애 둘 놓고 군대를 가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군대 간 첫 달에 월급을 13만 10원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10원. 아니 의사 잘 산다며 이게 이 돈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군대를 3년을 마치고 그것도 막 전방 가서 막 이렇게 살다가 3년 마치고 이제 오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할 거잖아요. 그쵸, 돈 벌 거죠. 집에 들어앉았더라고요. 집에 들어앉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왜냐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자기 모교가 1년에 한 번밖에는 뽑지 않는데 그 기간이 너무 안 맞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만 들고는 1년을 버티면서 이제 그때는 산부인과를 하니까 이제 밤에 왜 야간 진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 이제 그야말로 멋있게 나이트 듀티 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러니까 밤에 애 낳으면 쫓아가 받아주는 거 하나 봐요. 그걸 해가지고 돈을 조금 벌어다 주더라고요. 그걸 그 길로 그 다음에도 또 한 경쟁자가 있어 놓으니까 버티고 둘 다 버티고 또 집에 있는 거예요. 미치겠다. 그 다음에도 또 집에 있는 거예요. 3년을? 3년, 4년을 또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들 그냥 왜 개업하지? 그러면 돈을 그땐 부인과가 잘 될 때니까 벌 텐데 왜 그러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선생님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땐 불만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년이 지나니까 벌써 큰아이도 이제 5살 이러니까 유치원 갈 때가 됐고 작은 아이도 뭔가를 하기 시작할 때니까 돈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주는 돈은 너무 작은 한계가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밤잠 못 자고 버는 돈이니까 그 가치를 따질 수는 없어. 막 제가 저를 가스라이팅 시키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남편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애 유치원은 왜 이렇게 보내느냐고. 벌써 떨고 자기가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애를 보내는 걸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양쪽에서 그래도 오시면 조금씩 용돈도 주시고 뭐 상황을 아니까 보태주시면 이제 친정엄마가 오셔서 어떨 때 조금 제가 생각한 넉넉한 돈을 주고 가시면 막 대문까지 뛰어가서 회장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고 엄마가 안 주고 가거나 그러면 뒤에다 대고 경비 아저씨 오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그러고 보내던 시절이었단 말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깻잎 장아찌도 만들어서 팔고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그런 일을 시작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팔아보니까 남편이 애기 뭐 며칠에 한 번씩 가서 받는 것보다는 나은 벌이가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던 차에요.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우리 일이 하나 생겼어 이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저한테 당신 그 땅 있잖아. 이제 의사한테 시집 간다고 뭐 들고 가야 된다고 하도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님이 있던 땅을 삼형제를 나눠주신 게 있었어요. 제법 큰 땅이었는데 남편이 그거를 우리 한 6천쯤 되나요? 4천? 6천? 뭐 저 시숙의 아들인가 6천 정도 되죠. 이 사람이 5천 아저씨인 거예요. 그런 사업하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 집에다 저한테 은원도 없이 제 이름으로 된 거를 은행에 담보를 잡혀서 돈을 그 집에 해준 거예요. 그 친구가 이게 아니면 부도가 나게 생긴 거라는 거죠. 뭐야 6천은 무슨? 근데 그걸 은원도 없이 저한테 그냥 그렇게 해놓고 근데 걔가 이자를 안 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막 뛰어갔죠. 가서 이제 그동안 그게 조금씩 모아놓은 돈 그냥 깻잎 파는 돈이에요. 이 얘기만 하면 입에 막 말라요, 제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은행 빚을 갖고 있었는데 한 2달도 안 돼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빌려갔던 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결국 부도는 나고. 부도 났어. 부도는 나고 은행 이자는 저는 갚았지만 그건 가버린 거예요. 그 땅은 날아가고. 날아간 거예요.
남편이 보통 때는 경제지만 보고 맨날 뭐 부동산이 어떻고 금리가 어떤 은행이 어떻고 뭐 CD가 뭔지 CD가 어떻고 매일 이렇게 해서 엄청 야무지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걸 다 해주면서 자기가 어떤 담보도 없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헛똑똑이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살고 있나 되게 막 서운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 바뀌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런 살아왔던 세월 다 그만두고 이젠 저주래나 그만하고 저한테 얘기라도 좀 하고 이제는 그래. 그저 건강 챙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잘난 척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올해는 진짜 잘난 척 그만하고 좀 의논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어머 그건 너 그때 얼마나 큰 지금도 큰 돈이겠지만 그 땅이 6천이면 모르는 지금 난 내 6천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도 그걸 받아야지 제가 이 집에서 나갈 것 같아서 그거 받아야 돼서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옛날 시세로. 채무자하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네. 채무자하고 변제받을 일이 있어서. 받을 게 있어서. 야. 아까 처음 시작부터 그 땅 날린 걸 얘기를 했으니까 돈 때문에 마음고생이 그거 말고도 또 있으세요? 아, 있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왜 돈 때문에 마음고생이 없었겠어요. 자, 이게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왜 동치만 오면 이렇게 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어. 한 20년 됐나 봐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근데 네. 그 전에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당신이 지금 무슨 사업을 하나 이제 계획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어머니가 70 중반이 넘으셨고 80을 바라볼 연세신데 어머니 사업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시아버님은 대내적이신 분이시고 우리 시어머님이 대외적인 그게 문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행어야. 이 몇 번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셨는데 뜬금없이 사우나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우나? 네 어떤 한의사가 꼬드겨가지고 뭐 좋은 한약재를 놓고 뭐 맥반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노인일이 되면 다음에 사우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지. 어머니가 그걸 하시겠다고 저한테 그러시면서 예 오늘 자재값을 줘야 되는데 돈이 8천만 원이 부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셨네 벌써 다. 네 하시고 계시는 거였어요.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돈이 큰 거 아니야? 그 저한테 8천만 8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근데 저는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때는. 그래서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엄마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우 예 그 연세 드신 어른이 지금 하시는 것도 접어야 할 판에 왜 그러신다니 그러니까 저는 또 시어머니 얘기를 엄마가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싫으면 관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얼른 끊었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 돈을 은행에서 찾아서 들고 오셨어요. 저희 시댁에. 이제 우리 뭐 이렇게 그동안에 돌아가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셨겠죠.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그 돈을 전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꼬은 거니까 이거 꼭 갚아주셔야 돼요. 제가 왜냐면 어머니가 그전에도 뭐 급하게 없으면 5만 원짜리 달래서 가져가고도 안 주고 막 그러니까 별로 신용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꼭 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 예, 당연하지. 내가 뭐 모레 나온다 그러나 뭐 그러시는 거예요. 하도 그런 돈인데.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온 것도 저희 시어머니가 보셨죠. 써야 근데 되는데. 모래인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써요? 뭐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녹음을 이제 눈치만 보고 있었죠. 네. 근데 아니나 달라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게 사기였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완전히 사기를 호박 당하신 거예요. 사돈 돈까지 거 아니야? 그 당시에 8천만 원이면 지금 어마무시한 거죠. 대박. 네. 어머니가 그때 예 이제 막 낭패를 하고 계시니까 뭐 너무 낙담하시니까 돈 주세요 소리는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남편한테 했다가는 그 또한 또 제가 잔소리만 듣지 큰 도움이 안 되는 거 제가 그 주머니를 아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화병이 시작이 되셔서 3개월 있다 돌아가셨죠. 그래 너무 큰 걸. 이렇게 되니까 저는 엄마 보기도 저희 친정 엄마도 예 이렇게는 하시지만 더 이상 얘기는 못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만 중간에서 난감하게 돼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았지만 결국 8천만 원은 공중으로 떴네요. 네, 못 그냥 갚으셨- 제가 어머니 저승길에 드렸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집을 사셨을까 땅을 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이렇게 앉았다가 난 당신한테 받을 돈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 이제 땅 얘기하면서 이 얘기도 이제까지 했어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네, 얘기 안 했죠. 왜냐하면 이미 간 거고 네. 어머니가 계셔서 그걸 제가 얘기했다 미안하다 소리 들을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의 이자. 남편으로서 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장모님 돈이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들고 찾아왔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날 남편이 처음으로 장모한테 감 한 상자 사가지고 싸게 막았네. 그 이자 감 한 상자 드리고 네 죄송했다고 인제 알았다고 그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어머님이 택도 없다고 그러셨나요? 어떻게? 아니 엄마가 아이고 지나간 일이다 아마 됐다 건강하니까 됐다 이러고 그냥 그러고 말았죠. 근데 지금도 마음으로 생각하면 돈을 갚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예, 그럼요. 어머니 제사 모시는 날마다 제가 제수비용을 주시면 어머니가 지고 간 빚 저 이렇게 조금씩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위로를 하죠. 네, 진짜 마음고생이었어요. 그때. 평생을 얘기 안 하신 것도 대단하시다. 내가 벌어다 준 돈 다 어디 갔어? 라고 어찌 보면은 뭐랄까 최홍림 씨와 조영구 씨가 이 주제에 페르소나라고 적화된 적합자. 사실 이제 늘 저희는 다 다릅니다. 우리 하미표 원장님은 늘 부부는 같이 투명하게 관리해야지. 그런 게 어딨냐. 요즘에는 다 각자 하고 공동으로 딱 그 계좌 하나 놓고 산다. 늘 티격태격 싸우거든요. 이분은 돈을 어디다가 날렸으며 지금은 뭐였는지 주범은 누군지 주범이 누구야?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저희가 이혜정 마담님. 이혜정 마담님. 빅마마 이혜정 마담님 15년 동안 전 재산 다 줬는데 남은 돈이 없다고? 아니 전 재산이라고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15년 동안은 남편이 주는 월급 가지고 쪼개서 나눠서 통장에 모으고 적금 들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혜정 마담님이 일 안 하실 때 때 15년을 남편이 주는 돈으로 이제 그때 뭐 선생 월급이니까 그닥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알뜰히 살고 요만큼 모으면 또 뭐 은행에 CD라는 거 하나 사놓고 그때 막 그렇게 살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화장품 하나 뭐 옷 이런 감이 엄두도 못 냈죠. 그러다 15년 만에 느닷없이 요리 선생을 하겠다고 가방을 딱 든 날부터 저는 진짜 행운이었어요. 요리 막 하겠다고 오는 분들이 물밀듯이 밀려서 제가 첫날 요리 수업하고 나니까 11만 원 가지고 재료를 샀는데 엄마들이 막 하겠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다 하고 나니까 35만 원이 첫날 수입인 거예요. 나 소름 그 끼쳐. 당시에. 네,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150만 원을 월급 받았어요. 그걸 쪼개서 살았는데 30만 원이 훅 들어오니까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이걸 내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딸 있는 사람은 자기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 요거 내 돈 만들어서 내 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녁에 남편이 툭 들어오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때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작은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니까 다 아빠보다 크잖아요. 나는 남편보다 더 뚱뚱하잖아요. 그러니까 쬐끄만 남자가 하나 가방 들고 끄덕끄덕 오는 게 너무 가엾은 거예요. 그날따라 또 저 가장이 날. 이 큰 아이들 다 이 가족을 책임지느라고 저렇게 힘이 드네 싶어서 제가 마음 먹었던 걸 광고도 꼴로 꺼내서 여보 나 돈 벌었어. 돈 벌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 어젯밤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돈을 벌어? 그 제가 이렇게 요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남편이 그 돈을 쓱 뺏어가는데 세상에 전 15년 만에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미남인지 그날 처음 봤어요. 활짝 웃는데 괜찮은 얼굴이더라고요. 빛이 나. 그래 가장이니까 내가 힘을 좀 실어주자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준 걸 내가 너무 행복했죠. 근데 그날 밤에 또 다른 팀들이 왜 우리는 안 가르쳐줘? 이래갖고 또 오겠다고 해서 제가 한 2달 만에 10몇 팀이 늘어선 거예요. 얼마야? 우와. 대단한데? 150만 원 받던 제가 35만 원, 35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금방 2달 만에 한 500만 원 넘게 벌게 되는 거예요. 남편 수입. 그러니까 들어오면 그때요? 남편 주고 들어오면 남편 주고 이러니까 수업한다는 날은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6시가 퇴근 시간인데 5시만 돼도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남편이 워낙 전략하는 스타일이고 워낙 자기 받은 거 외에는 어떤 것도 모르는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애가 대학을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본인이 평소에 하니까 제가 그 남편한테 그랬어요. 카드를 그때 하나 만들면서 여보 이 통장에서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그리고 교수님이 돼갖고 제자들 밥도 좀 사주고 술도 사주고 당신 이젠 좀 베풀어봐. 내가 잘 벌잖아. 이러고 건방을 떨었잖아요. 좀 아슬아슬하다. 그랬는데 한 1년쯤 지나고부터 보니까
저희 집에 카드 명세서가 날라오는데 세상에 자기 월급을 다 넘는 돈을 쓰고 막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저한테 교수님이 맛있는 밥을 사주셔서 뭐 이래서 막 이런과 동시에 비싼 의료기계가 배달이 되어 오고요. 막 책이 비싼 하고 책이 싶었던 막 공부를 의학 공부를 그전에는 책도 제가 책 사야지 그러면 도서관에서 빌리면 된다 그러고 뭐 이러던 사람이 비싼 거. 마냥 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1년쯤 지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을까? 이러니까 한 번도 안 물어봤죠. 그때까지.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그닥 없어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도 제가 보니까 사고 싶은 그릇도 다 사고 뭐 재료도 막 사고 이러니까 둘이가 신나게 쓴 거죠. 각자 이제 하는 자기 직업을 빙자해서 아주 그냥 정식으로 막 써낸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애들 대학 가고 뭐 이러니까 큰 돈이 들잖아요. 어느 날 두고 딱 15년 될 때 제가 결혼 기념일 날 통장 줘봐요. 그랬더니 없어 통장. 그리고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선언을 했어요. 여기서 끝내. 그 통장 너 가져. 갖고 오늘부터 내가 내 돈 내가 관리할 거야. 왜냐면 그때는 제가 텔레비도 많이 하고 돈이 좀 들어올 때란 말인 거죠. 그래서 영원으로 다시 제가 제 이름의 통장을 처음 만들었어요. 15년 지나서. 네, 15년 지나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통장을 하니까 그래도 돈이 조금 모이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진 않아. 그래도 이렇게 모이는데 어쨌지? 그랬더니 제가 여보 6개월을 딱 하고 이렇게 돈이 모였어. 그동안에 당신은 왜 이렇게 됐지? 그랬더니 네가 쓰라며. 사람들 밥 사주라며. 좋은 교수 하라며.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바보야. 진짜 모질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이왕 한 거 할 수 없다. 그럼 그다음부터 제가 딱 단도리를 했죠. 그렇게 하고 남편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제 관리할 테니 당신은 비켜나가고 그래도 이 집 가장이니 당신이 우리 집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료 이건 당신이 내. 이거는 당신이 가장이니까 그래도 이걸 유지해주면 가장 큰 걸 당신이 맡고 소소한 건 내가 할게. 네, 그래서 다른 뭐 아이들한테 드는 거 다 이제 제가 하고 지금도 가스비, 전기료, 수도세 요거는 좀 자기가 내니까 지금도 계속 아꼈어. 전기불만 한번 끄고 수도만 언다고 틀어놔도 꺼 막 이러고 잠그고 막 그러기는 하는데 아내들이 돈 그래도 벌어야 돼. 지금 생각하면 아내들 돈 나중에 벌어서 써야 돼. 관리한 제가 그래도 돈을 지금 통장에 조금 모아놨잖아요. 그걸로 그래도 원하는 아이들 결혼도 다 시키고 그 녀석도 학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진작 할 걸 조금 생각이 모자랐다 했지만 지금도 그래도 남편이 제 눈치 살살 보면서 병원 조금 키우고 싶은데 그래요. 근데 안 들은 척해요. 귀마개 딱 맞고 안 들은 척해요. 안 줄 거예요 이제. 야, 살아있는 얘기야. 진짜. 15년 그거는까지 합쳤으면 어떤 교훈? 지금 진짜 완전 재벌인데. 교훈 같은 걸 느끼세요. 여기서 교훈은 뭐예요? 예? 교훈은 자기가 뭔가 자기가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면 안 돼. 여기서 교훈은 뭐냐면 부부는 남남이야. 남자한테 돈 주면 돈은 샌다야. 부부는 남남이지. 그렇잖아요. 피가 안 쏟게. 남자한테 돈 주면 돈 남자한테 돈 주면 돈은 샌다야. 그렇게 해석할 수 야, 어떻게 저렇게 반대 얘기를 하냐. 교훈을 다른 걸로 들으셨어, 두 분은. 그 15년 동안은 월급 받아 사니까 뭐 이렇게 모아야도 되고 막 이러니까 제가 뭘 산다라는 우유 하나도 저는 배달받는 게 어려웠거든요. 배달비가 아까워서 제가 슈퍼에 뛰어가서 받아오고 그랬는데 그러다 주머니 돈이 들어오니까 하고 싶은 게 갑자기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르는 립스틱 색깔도 뭘 발랐나 이렇게 보게 되고 맞아. 저 사람은 목걸이를 뭐 했지? 전혀 관심 없던 것들에 눈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쓰던 사람이 펑펑 써제끼기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 공식적으로 제가 돈을 써제끼기 시작한 게 그릇을 사제끼기 시작해요. 그걸 일하는 예, 당연하죠. 막 이렇게 책 같은 거 보다가 어느 도예 작가가 맞아, 이게 맞아. 어떻다 그러면 그거 보고 하나에 꽂혀서 그 작가가 가마 여는 날을 가는 거예요. 가마를 여는 날. 그게 최소한의 가마 몇 단위로? 천만 원씩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 가도 가마를 그냥 계약하는 거예요. 거기 몇 개가 있는지 모르고 그 스타일을 그냥 보고. 불감 안에 그 감 안에 들어간 걸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근데 나오면 깨진 것도 많고 막 이러긴 하지만 그 하나 자체가 원가가 굉장히 커지죠. 근데 그걸 가진 저의 그 뭐라 그러나 자긍심이 딴 거 못해 다른 요리 선생하고 난 다르지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걸로 제가 모든 소비 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이 와서 이런 그릇은 어디서 나? 막 이거에 제가 명품 옷을 입은 이것보다 맞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어디 학회만 가면 무조건 그릇을 사와요. 어떤 때는 멕시코를 갔는데 정말 이만한 나초볼을 사가지고 와서 내가 이거 이거 그릇 갖고 오려면 자리를 하나 사야 된다는데 내가 여기다 놓고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만 가면 그릇을 사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가마를 살 때는 그냥 뭐 저는 굉장히 떳떳했는데 남편이 사다 준 그 그릇이 나중에 보니까 다 제 카드에서 산 거예요. 다 제 카드로. 그러고 보니까 그게 좀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남편은 사실 의료기기를 대학에 있을 때는 뭐 병원에서 다 해주시니까 그게 즐거웠던 거죠. 근데 지금 개업하니까 자기 하려면 돈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치를 그렇게 봐야지. 그거는 이제 좀 더 안 도와줄래? 이런 의미지만 전 딱 모르는 척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그릇 싸는 걸 봐준 것도 되게 고마워서 지금은 내가 눈을 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병원에 뭐 그릇 기계 하나 작은 거라도 샀다 그러면 제가 얼른 은행에 가서 카드 내역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조금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단속하는지 아니까. 나와 빨리. 이런 당신의 뻔뻔함이 싫다고 나는. 당신 보지 않고 좀 살아보자고. 먼저 고민환 선생님 질문 진짜 많이 받지 않으세요? 예, 걱정들 많이 하더라고요. 걱정 많이 하시고 맞아. 그런데 맨 처음에 친구들한테 전화 오는 게 야, 너 악플이 대단하다. 많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소리야? 나는 평소대로 했는데 그랬더니 평소대로. 아이고 저런. 제가 그걸 잠깐 보니까 제가 봐도 나쁜 그렇죠, 그렇죠. 한 번은 한 60대 초반의 여성분이 저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끄럽게 하길래 나가봤더니 저보고 보자마자 이혼하지 마세요. 우와. 아, 이혼할 줄 알고 걱정돼서 찾아오신 환자가 아니시고. 그래서 설명을 하고 저도 설명을 했더니 자기가 10년 전에 했는데 이혼을 했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 절대 안 합니다. 뭐 이혼할래 벌써 한 30년 전에 했지. 여지껏 살았는데 절대 안 한다. 그리고 안심시키고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나랑 도대체 왜 결혼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육만마 쌤한테? 아니요. 아 진짜? 평생에 들어본 적 없고 오빠란 소리 평생에 들어본 적 없고 다 오빠 하는데 이상하네요. 그게 또 한이 되는 거야. 아니 한이 되는 게 아니라 전혀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아 진짜? 왜 오빠야? 저 남편이고 남편이지. 애 아빠고 그러지. 이혼 상담 하다 보면요. 이 이야기는 99% 나와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른데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냐가 아니라 이럴 거면 너랑 결혼 안 했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진짜 마음.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남자분들은 보통 말을 안 하죠. 그렇지만 속마음은 피차 일반이에요. 그치, 나도 그래. 말이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요. 결혼할 때 계산 착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이런 사람일 것이야. 우리 결혼 생활을 이러겠지? 미루어 짐작. 라고 계산을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혼자 지레 짐작을 하고 계산을 틀려. 근데 쟤도 마찬가지예요. 쟤도 틀려? 네, 쟤도 나는 이런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계산을 착오해서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계산이 엉망진창이 계산착오네, 되는 거야. 결혼이. 항상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혼 사유는요 이미 결혼할 때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요. 다 갈등이 있는데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혼자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그런 생각으로 묻고 가요. 근데 그러면 그게 반드시 갈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 그죠? 이 단골 멘트인데. 지금 말한다면 모든 부분은 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살 때하고 둘이서 밀접 판각이 되면은 전혀 다른 갈등이 생겨요. 자기가 연애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결혼하면은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갈등. 전에 전혀 알지 못한 갈등이 만들어져서 서로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정식이 생겨야 되는데 없는 거네. 근데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 제가 그랬거든요.
나 당신 만나고 진짜 폭삭 늙었어. 너무 늙은 것 같아. 이러면 자기도 자기 얼굴을 보면 깜짝 놀란대. 날 만나고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찬물 샤워해서 피부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 덕분에 아니 내가 늙었어.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치, 엄청 잘해주지.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은 나한테 이렇게 당신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네. 서지하고 똑같은 네. 말을 그리고 남자들이 잘해주는 거가 네.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 잘해주는 거에 내가 노예가 돼. 노예가 돼. 그다음에 내 자율성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해. 해주는 걸 좋은 건데 이 음식을 맛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속마음 얘기하면 잘못 얘기하면 화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기가 끌려다니는 것 같아.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이러고 놀래는 거죠. 저는 되게 이게 상황이 생경하거든요. 어떤 상황이요 지금? 45년을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네. 잘 살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생각하는 방향 한 가지 사안을 놓고도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리고 말씀하셨지 상황이 전과 후가 다르다고 결혼하는 순간 바뀌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다르다고. 예. 아니 순간 다르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대판 싸우고 우리 집 사람이 울면서 친정에 또 전화를 걸더라고. 그러니 뭐 잠 못 주무시고 놀랐죠. 그쵸. 그리고 저한테 말씀도 평생 안 하셨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순놈과 암놈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면 돼. 그게 왜냐면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제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30몇 년을 봤는데 다 깨달았어요. 사람이고 동물이고의 순놈 암놈의 행태를 말할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가 뭐 저쪽 할 때도 이제는 다 받아들이고 암컷이 얘기하는구나 하고. 아니 그게 아니지. 저 사람이 살아온 그 궤적에 대해서 내가 그걸 다 평가를 하고 저 예약점 줄 부분하고 뒤 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제가 인식을 하고 알잖아요. 몇 년 만에 그걸 인식하셨어요? 첫날부터 알았지. 그게 왜냐면은 저 처음 만났을 때 보니까 씩씩하더라고요. 24살인데 그래서 어쭈 봐라 이것 봐라 그랬죠. 그래서 한 몇 번 만나니까 자기의 그 생각이 곱고 그래요. 그때 이제 서방한테 덤빌라고 하는 건 내가 몰랐지. 내가 좋게 얘기해주면 남편을 잘 따라올 줄 알아요. 왜냐면은 딴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주거든요. 왕이거든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고 그리고 내가 무한히 사랑해 줄 거고. 저 교주님이십니까? 교주야 나. 그게 그런 생각이 있어.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난 폭군은 아니거든. 얼마든지 그 배우자의 그걸 도와주고 힘을 쓰고 그러거든요. 백성을 위해서 살고. 아 물론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동물의 왕국에서는 수컷이 강하고 암컷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인간이 진화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여성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으면 이 인류 문명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성성의 행동이 관계거든요. 관계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인간들한테 여성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 봐봐요. 결혼 전에 보면 어떻게든지 남녀가 만나려고 해요. 맞아요. 왜 만나려고 하느냐?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갖고 있지 않는 걸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나는데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사람들 만나보면 다 어떠냐면 다들 문제가 뭐냐면 다 자기가 옳아. 맞아요. 예. 근데 내 방법도 옳지만은 내 남편 방법도 옳은 거거든요. 이게 조화가 돼야 되는 거가 결혼 생활인데 자기를 주장하면은 그러면 이 결혼은 늘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냐면 신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인간은 다 어딘가를 모자라게 만들었어요. 그 모자란 부분을 가장 메꿔주는 사람이 배우자예요. 많이 모자란 사람들이 많아. 부부간의 남녀간의 문제에서 그렇게 크게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유 빅마우스 아내서 잘 드세요. 아내가 남편한테 제기하는 문제도 그렇고 제가 아내한테 제기하는 문제들도 그렇게 아주 큰 문제는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은 그런데 그걸 제기하면서 그걸 대응하는 거 영어로 에스컬레이션. 대응을 잘못해서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감정이 상하면 또 이게 폭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자탄까지 가면은 이제 뭐 네가 뭐 형편없는 놈하고 내가 결혼한 게
인연이 잘못이야 이런 말 하잖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 적 없어. 우리 저거까지 가면 큰일 나. 누나 그런 적 내가 듣고 있어. 아 전혀 그런 적 없어. 진짜. 아니, 우리 들은 것 같은데. 실제 멘트 같은 걸 하시고 그거는 나서 아마 자기 그 스트레스 풀라고 여기서 떠들었나 보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제일 심한 분노는 누구냐 하면은 부부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가장 친한 갈등이 제일 왜냐면 제일 깊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모 자식이에요. 친밀할수록 많은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문제냐면 문제 제기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없다고 말이에요. 해. 저도 그래, 맞아. 큰 문제 하지 아니라고. 않았지. 아니. 그 문제가 잘 살펴보고 그 살면서 서로 조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보면은 알겠다지 다. 저는 뭐 저희가 다음 회에 빅마마 선생님 나오니까 여쭤볼게요. 그분을 꼭 거기 같이 저희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어떻게든 그러니까 알아들어볼게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성의 생각과 남성의 생각이 많이 다르고. 이게 바로 동물의 왕국을 30년 보시고 터득한 내용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동치미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나온 이유가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살아보고 결혼해라. 저희 동치에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유일하게 누나가 살아보고 결혼했으면 지금 결혼 안 했을 텐데 안 살아봤잖아. 아니야, 살아보고가 아니라 만나보고 결혼했으면 안 했지. 하지 마. 왜 거기서 더 세게 해. 그걸 받으세요. 또. 전화만 하고. 뿌연 멘트를 또 왜 하세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